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상위권 학생을 위한 중앙 내신 설명서,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2028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청담어학원 분당 브랜치의 중등팀장 황재상입니다. 네. 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오늘 이제 청담에서 내신 준비가 매우 효율적인데 왜 효율적인지를 말씀드릴 거고,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Q&A를 좀 보여드릴 건데, 청담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나 단어나 문법을 준비하는 건 어떤 과정을 보여드리게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굳이 여러 어머님들이 이렇게 오시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그냥 뭐 몇 개 치면 설명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설명에 나올 때 항상 이제 강사로서 준비하는 어조를 정리해요. 어느 정도로 할 거냐를 정리하는데, 오늘은 어디와 어디 사이냐. 자, 어머님들이랑 저랑 저기 대포집 저 앞에 가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선생님 솔직히 이거 아니죠? 그러면은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하는 정도, 유튜브에서 좀 세게 말하면 댓글 심각하게 달리는데 그 정도보다는 좀 세게 갈 겁니다. 조금 더 유튜브보다는 훨씬 더 솔직하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소주 마시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점잖게 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청담에서 내신 준비하는 게 타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어머님.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중학교의 내신 구성은 지필 60, 수행 40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필평가, 수행평가. 이제 1차, 2차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보통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들이 이제 다 복귀해서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손곡중 빼고 다 복귀가 됐거든요. 다 시험을 2번 다 보고요. 수행은 이제 쓰기, 말하기, 쓰기, 듣기,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이제 다 설명드리려고 해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 말하기, 쓰기인데 라이팅이랑 스피킹 영역이죠. 뭐 내용은 이제 조언하거나 경험을 쓰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기타 등등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 수행 과제인데요. 자신의 여행을 바탕으로 개요와 여행에 대한 여행의 기획문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SNS에 대해서 글 쓰는 거거든요. 의견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게 사실 저희 거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말하기도 마찬가지죠. 말하기도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어떤 어드바이스 해줄 거냐 친구한테,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 저희랑 많이 다르지 않아서 이게 청담어학원 학생들에게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고, 다만 이제 평가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넣어라, 이런 것들을 꼭 해라, 몇 자부터 몇 자까지 맞춰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연습은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신반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내신반에서 가르치는 중학교 2학년, 1학년, 3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말합니다. 수행평가 나오면 얘기 좀 해줘라. 사진 찍어서 조건도 보내주고 글자 쳐가지고 카톡으로 다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사례예요. 송곡중, 불곡중인데 보면은 2023학년도인데 날짜 좀 보세요, 어머님.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저는 학원 설명회 가서 2020년, 2019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요. 옛날 거 얘기해가지고 어머님들 겁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네 커리큘럼에 딱 맞는 거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거예요, 지금. 얼마 전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학생이 이런 걸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썼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그러면은, 야, 이거 언제까지냐?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밤 10시 반이어서 내일 아침에 봐줄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게 제가 쓰는 거죠. 이거 이렇게 바꾸고, 이거 필요하고, 요거 문법상 요거 추가라고 돼 있는데 요거 좀 추가해라. 그래서 왜 1번 왜 제가 한 건 틀리나요? 하면 이제 알려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행평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당연히 잘 봤겠죠. 좋은 사례예요. 네. 네.
네, 기대하고 계시죠 지금. 네. 이 친구는 수행평가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조건이 뭐냐? 근데 조건을 안 보내가지고 혹시 이거냐? 이 학교의 다른 학생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보여줬는데 맞대요. 10시 반입니다. 오후 10시 반. 근데 언제까지냐? 내일이요. 이게 제가 아직 집에 안 가고 학원에서 이제 차에 시동을 딱 넣었을 때였어요. 제가 좀 멀리 살거든요. 집에 가면은 막 12시가 되는데 그래서 막 자기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제 B를 받겠죠 막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해줬어요. 해주고 이게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썼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딴 학생한테 받은 거잖아요. 이거 갖고 있었던 이유가 이 학생이 일주일 전에 보낸 거거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건데 얘네들만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한 명이 더 있었어. 수행 보내. 집 가서 쓰겠습니다. 안 썼어. 잤어요. 그래가지고 깨워줬어요. 전화해서. 12시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평가 완성을 하고요. 진짜 최근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라. 듣기평가가 있어요. 듣기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청담 학생들한테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전교생 중에 틀리는 애가 거의 없어요. 10점은 그냥 최소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분당 용인 전체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10점 이하 학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듣기는 이거 틀어드릴 필요도 없이 엄청 쉽고 마지막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죠.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게 일부 학교에서는 포트폴리오라고 안 써놓고 태도라고 써놔요. 이거 학교에서 요즘 분당 용인 지역에서 프린트 안 주는 학교는 없거든요. 프린트 무조건 나와요. 선생님이 수업을 책으로 안 하고 종이를 주면서 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 종이를 모아야 돼요. 모아가지고 프린트를 잘 모아서 선생님 제가 이거 20장 받은 거 다 있습니다. 도장 따다다닥 찍어가지고 점수를 5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5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포트폴리오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모으면은 사실상 고득점 받기 어려워요. 여기도 이제 남학생들 어머님들이 계실 텐데 아시죠? 남학생들 프린트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얼마 전에 학원에서 프린트 좀 다오. 프린트 제가 엄청 압박하거든요. 프린트 달라고. 프린트 달라고 하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막 가방을 막 뒤져요. 네, 이러고 있어요. 리얼입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네. 이게 진짜예요. 막 일부러 제가 꾸기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머님. 이게 진짜 뭐 과학, 영어, 수학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힘들죠. 이 20장이 다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저한테 주면 요걸 이제 제가 구멍을 일일이 뚫어서 여기에 뭐였냐 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좀 이따 내신 얘기 또 하겠지만 아니 억울해요. 책에 없는 거 나왔어요. 막 이래요. 프린트해서 냈다고 프린트해서 냈는데 자긴 책에 없는 거 나와가지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 프린트를 잘 모아서 공부하는 게 지금 용인 지역이랑 분당 지역의 굉장히 트렌드고요. 특히 원래는 분당이 프린트가 엄청 많고 용인은 프린트가 좀 적었거든요. 보통 적을 때 어느 정도 나가냐면 한 단원당 5페이지 미만이면 제가 적다고 해요. 5장. 그런데 요즘엔 반대입니다. 용인 지역이 프린터 훨씬 많아요. 어법도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분당이 어렵고 용인이 쉽다. 용인 학생 내가 많이 받으면 아싸 좋다 이번 학기 막 그랬는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요즘은 용인 학생이 많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용인 지역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지필평가는 이제 1, 2차 중간 기말이고 중간고사 시험지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매번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랑 저랑 같이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대화문에서 냈냐, 본문에서 냈냐, 프린트에서 냈냐, 셋 다 아니고 문법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보통 암기에서 풀 수 있는 게 35%고 그리고 이게 교과서죠. 그리고 프린트를 암기해서 푸는 게 25% 정도 되고 나머지 40% 정도가 문법이에요. 이게 완전히 굳어져 있고 요즘에는 이
교재 암기도 교과서 암기도 더 줄어가지고 이게 대화문 문제 잘 안 내요. 이 지역이 대화문 문제 거의 안 내고 그냥 학교 교과서 공부하는 애들 한 35점 정도 줄게 하고 그냥 주고 프린트까지 외운 놈 한 60점 줄게 해놓고 나머지 한 40점 정도를 문법에다 때려 받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비율이 커요. 분당 용인 지역이. 그래서 문법이 좀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신이라 함은 두 개입니다. 암기와 문법. 네, 암기, 문법. 요건데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를 만들어요. 네, 빨가면 청담이라는 교재인데 요게 이제 학교의 교과서를 교과서별로 묶어가지고 암기를 도와드리는 책입니다. 네, 당연히 빨가면 청담이니까 저희만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10,000원짜리 책인데 교재비가 종이값이랑 스프링값이 1,500원이거든요. 팔면 팔수록 저희가 손해가 납니다. 다른 학원 가보세요. 솔직히 다른 학원에서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다녀요. 다른 학원 설명회. 제가 요 건너편에 있는 학원 3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학원 5만원 받는 학원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10,000원 받는다고요. 10,000원. 이게 종이값만 받고 있는 거고 당연히 제가 만듭니다. 네, 전 교재 다 제가 만들고 이게 지금 표지가 이렇게 생긴 것도 이번 학기에 제가 새로 바꾼 건데 다음 학기에 좀 많이 바꾸려고 해요. 이거를 조금 더 활용도가 높게. 그리고 요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예, 한글 보고 영어 쓰기. 어떤 학원 가면은 이제 본문 암기하라고 막 주기도문처럼 막 이게 7과 본문 시작 하면은 막 이렇게 외우게. 근데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나오지도 않고 한글 보고 영어 쓸 수 있는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영작 능력이랑 같이 묶어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이제 암기빵이라고 해서 요 애들한테 프린트를 받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해석해가지고 애들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뚫어줍니다. 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잘해주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저희는 학교별로 수업을 따로 봐줍니다. 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그 학원에 보내잖아요. 학교별로만 수업을 하고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학교에서만 나오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 학교의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프린트를 얼마나 다이제스트를 해주냐. 요게 학교별로 수업을 해주는 학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알잖아요. 옮길 수 있죠. 어머님들이 나중에 청담 이제 그만 다니고 딴 데 가야지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중학교 수업만 따로 해줍니다. 그래요? 우리 중학교 프린트 다 봐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프린트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법 수업이 여러 개 있어요. 문법 수업이 여러 개 있는데 문법 수업을 할 때 쪽지 시험으로 학교 내신과 인접한 시험 문제를 10문제씩 항상 출제합니다. 항상. 매 시간. 그래서 문법 수업 때마다 쪽지 시험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신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거 얘기하는 거 제일 겸연쩍은데 뭐 100점이 27%고 90점이 65%다. 뭐 다 합치면은 뭐 그런데요. 다 시험 잘 보죠. 근데 저희 학원이 시험 진짜 잘 봐요, 애들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매우 잘해서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학원과는 달리 저희 학원 애들이 학원을 오래 다녀서 그래요. 학원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애들이고 다른 학원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등록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영어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길게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래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어머니 집중반 이번에 방학 동안 문법 뭐 인텐시브하게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애가 마음 먹으면 내가 열심히 시켜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른 학원에 제가 다른 학원 설명회를 많이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학원에 제 학생과 함께 위장 취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3학년 학생이라고 하고 봤는데 학원의 정규 수업이 화요일 목요일이래요. 근데 이제 10시 이후에 이제 학원에서 숙제하고 복습하고 하는 시간을 줄 수 있대. 불법인데. 그리고 수요일에 내신 때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 와가지고 수요일에는 뭐 내신 수업하고 토요일에는 뭐 숙제할 시간 주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뭐 자유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암기한 거 확인받으러 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학원이. 근데 지금 몇 개냐면 이 학원에 다니려면 내신 기간에 영어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개 정도는 가야 돼요. 그죠? 이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가면 한 6, 7개 넣을 겁니까? 더 많은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못해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영어 선생이지만 영어에 이렇게 시간 넣으면 안 돼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에 더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1회입니다. 내신도 1회. 주에 1회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애들은 어학 능력이 좋아서 그래요. 암기 좀 못해도 영작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 1회면은 내신 준비가 다 가능하다. 직보까지 다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학원의 입장에서는 네, 그림만 써놨지 말로는 안 할게요. 자꾸 내용 증명 보내지 마세요. 아, 자꾸 내용 증명을 보내 원장님들이. 다 아는 사이면서. 그래서 되게 원해.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이 학원의 평균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이 애들이 영어 잘하니까 빼오고 싶은 거죠. 그러면 빼갔으면 좀 잘해주기라도 하든지 가면 되게 무시하거든요. 그 무시하는 건 좀 이따 Q&A 때 말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